코스피 7,500 올해 안에 간다. 근데 그냥 간다가 아니야. 지금 시장에 소름 돋는 신호 3가지가 동시에 켜지고 있거든. 오늘 이 3가지를 보고 나면 앞으로 뉴스에 흔들릴 일이 없어질 거야. 안녕? 남들이 못 보는 경제의 이면을 분석하는 경제사냥꾼이야. 다들 코스피 많이 올랐다는 건 알아. 6,000 넘었다. 전고점 근처다. 여기까지는 뉴스에서 매일 나오지. 근데 왜 7,500까지 더 가는지 그 엔진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 뉴스는 실적 좋다, 외국인 돌아왔다 한 줄이 끝이거든. 진짜 핵심은 그 뒤에 있어. 지금 코스피의 실적, 돈, 제도 이 3가지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이런 조합이 맞아떨어진 적이 한국 증시 역사에 한 번도 없었거든. 이걸 알면 7,500이 허황된 숫자가 아니라 논리적인 결과라는 게 보여. 오늘 이야기는 딱 3가지야. 첫 번째, 코스피 이익이 역사상 처음으로 800조를 돌파하는 실적 엔진. 두 번째, 14개월 동안 140조 원이 쏟아져 들어온 머니무브의 구조. 세 번째, 한국 증시의 가격표 자체가 바뀌고 있는 밸류에이션 혁명. 딱 집중해봐. 자, 첫 번째 신호, 실적 엔진부터 보자. 주가는 결국 이익을 따라가잖아.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주가가 오르는 거야. 근데 지금 한국 기업들이 벌고 있는 돈의 규모가 차원이 달라. FN 가이드에 따르면 2026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전망치가 792조 원이야. 전년 대비 165% 증가. 거의 2.7배 뛴 거지. 과거랑 비교하면 감이 확 와. 코스피가 2000에서 2500포인트 박스권에 갇혀있을 때 상장사 영업이익이 100조 원대였어. 100조로는 2500이 한계였던 거야. 근데 지금 792조야. 이익이 8배 가까이 커졌는데 주가가 제자리일 수가 없잖아. 치킨집으로 비유하면 매달 100만원 벌던 가게가 갑자기 800만원 벌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이 가게 권리금이 당연히 폭등하는 거지. 근데 이 이익 엔진의 정체가 진짜 무서워. KB증권에 따르면 코스피 영업이익 792조 원 중에서 삼성전자 335조, SK하이닉스 251조, 합치면 586조야. 전체의 68%. 코스피 이익의 3분의 1을 딱 이 두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어. 지난번 반도체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이건 과거랑 완전히 다른 스케일이야. 삼성전자는 1분기에만 57조 2천억 원을 벌었어. 한 분기 실적이 2018년 연간 최대 영업이익 58조 8,900억 원에 근접하는 수준이야. SK하이닉스도 1분기 40조 원대가 전망되고 있고 한 분기에 한국메모리 두 회사가 100조 원에 육박하는 이익을 쏟아내는 건 세계 제조업 역사에 전례가 없어. 왜 이게 가능하냐? 디램 가격이 미쳤거든.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1분기 디램 평균 판매 가격 상승률이 93에서 98%야. 거의 2배로 뛴 거지. 서버용뿐만 아니라 PC용은 110에서 115%, 모바일용도 58에서 63% 올랐어. 전 분야에서 동시에 가격이 폭등한 거야. 이유는 간단해.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가 수익성 높은 HBM과 DDR5 중심으로 생산 라인을 집중 전환했거든. 고급 HBM 하나 만드는데 일반 디램 웨이퍼의 3배에서 4배가 필요해. 그러니까 같은 공장에서 일반 디램을 덜 만들 수밖에 없어. 공장에서 고급 수제 피자만 만들기 시작하니까 동네 냉동 피자가 품절되면서 가격이 폭등한 구조야. 그리고 이건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한 계속되는 구조적 공급 부족이야. 일시적이 아니야.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게 있어. 이게 오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야. 대신증권이 주목할 만한 사실을 짚었어. 삼성전자 실적 서프라이즈 이후에 2026년 이익 전망보다 2027년 이익 전망이 더 많이 상향 조정됐다는 거야. 시장이 올해만 좋고 내년은 꺾인다가 아니라 내년은 더 좋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야. 2027년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 1,044조 원.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 시대에 진입해. 이 말은 뭐냐? 이 실적 엔진이 올해로 꺼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최소 1에서 2년은 더 가속하는 구조라는 거야. 엔진이 더 세지고 있어. 자, 첫 번째 신호 정리하면 이거야. 코스피 영업이익 792조, 내년 1,044조. 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 성장이 내년에도 이어진다는 신호가 확인되고 있어. 이게 7,500의 첫 번째 엔진이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이익이 아무리 좋아도 돈이 안 들어오면 주가는 안 오르거든. 그래서 두 번째 신호가 중요해. 두 번째 신호, 머니무브야. KB증권에 따르면 지난 14개월 동안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주식시장으로 이동한 개인 자금의 총 규모가 140조 원을 넘었어. 특히 2026년 1에서 2월에만 45조 원이 들어왔는데 이건 작년 한 해 신규 유입 금액 50조 원에 겨우 2달 만에 근접한 수준이야. 2달 만에 1년치를 거의 채운 거지. 이 돈이 어디서 왔냐? 예금, 부동산, 퇴직연금에서 빠져나오고 있어.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은 돈을 아파트랑 은행 예금에 넣어뒀잖아. 마치 무조건 안전한 금고에만 보관하던 거야. 근데 아파트 가격은 보합이고 예금 금리는 3%대야. 금고에 넣어둔 돈이 3% 이자 받는데 옆에서 코스피가 40%씩 오르는 걸 보면 돈이 안 움직일 수가 없잖아.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돈은 수익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야. 특히 주목할 건 이 자금의 성격이야. 신규 자금 중 개인 비중이 57%로 기관을 넘었고 ETF 자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어. 과거처럼 개별 종목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지수 추종 ETF로 분산 투자하는 구조라는 거야. 모간 스탠리도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운용 자산이 작년 말 96조에서 152조로 급증했다고 짚었어. 같은 기간 해외 주식형 펀드는 8조밖에 안 늘었거든. 돈의 방향이 분명하게 국내로 바뀌고 있어. 근데 이건 개인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외국인도 돌아오기 시작했어. 금감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올해 1에서 3월 동안 63조 원을 팔았어. 1월 980억에서 시작해서 2월 19조 5천억, 3월 43조 5천억으로 매도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었지. 3월 43조 5천억은 월간 기준 역대 최대야. 미 이란 전쟁 터지니까 돈이 빠진 거야. 태풍 예보 뜨면 바닷가에서 대피하는 것처럼. 근데 4월 들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월 1일에서 14일까지 외국인이 5조 4천억 원 순매수로 전환했어. 특히 미 이란 2주 휴전 합의 이후 9일부터 3거래일 연속 조 단위 매수를 보이고 있거든. 기관도 3조 3천억 순매수, 63조 팔았던 외국인이 다시 사러 돌아오기 시작한 거야. 이건 아직 시작 단계고 종전 협상이 진전되면 이 매수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여기에 구조적으로 더 큰 돈이 예정돼 있어. WGBI,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자금 유입이 3월부터 11월 사이에 400억에서 600억 달러, 원화로 60조에서 90조 원 규모가 들어올 거로 추산돼. 마이크로하이브 분석인데 이 자금이 원화로 환전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안정시켜. 실제로 마이크로하이브는 원달러 142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거든. 그런데 반대쪽을 보면 재밌는 게 있어. 외국인은 사고 기관도 사는데 개인이 4월에 12조 9천억 원어치를 순매도 했거든. 2020년 코로나 폭락 때도 개인이 겁먹고 팔 때 외국인이 사들였잖아.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우리 다 알고 지금 구조가 그때랑 닮았어. 자, 두 번째 신호 정리. 개인 140조 유입, 외국인 매수 전환, WGBI 60에서 90조. 이 세 줄기 돈이 동시에 한국 증시로 흘러들어오고 있어. 이게 7,500의 두 번째 엔진이야. 자, 여기서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어. 사냥꾼님, 실적도 좋고 돈도 들어온다면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야. 근데 하나 더 봐야 해. 이익이 좋고 돈이 들어와도 시장이 한국 증시에 제값을 매겨주지 않으면 주가는 덜 올라. 그래서 세 번째 신호가 결정적이야. 세 번째 신호, 밸류에이션 혁명이야.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기업이 1원 벌 때 시장이 몇 원의 가치를 인정해 주느냐의 배수야. 치킨집이 매달 800만 원 버는데 권리금이 3,200만 원이면 4배를 인정해 주는 거고 1억 6천만 원이면 20배를 인정해 주는 거지. 이 배수가 올라가는 걸 멀티플 확장이라고 해. 지금 코스피는 이 배수가 비정상적으로 낮아. KB증권에 따르면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ROE, 그러니까 투자한 돈 대비 이익률이 22%인데 PBR은 겨우 1.4배야. 아시아 신흥국 평균이 PBR 2.0배거든. 800만 원 벌고 있는데 남들은 권리금을 1억 6천만 원 받는데 한국만 5,600만 원 받고 있는 셈이야. 글로벌 증시 대비 가장 큰 할인 구간에 있는 거야. 대신증권도 코스피 PER이 7배다. 코로나 때보다도 낮다고 짚었어. PER 7배라는 건 기업이 지금 벌고 있는 돈으로 7년이면 원금을 뽑을 수 있다는 뜻이야. 미국은 20배가 넘어. 원금 뽑는데 한국 7년, 미국 20년. 이 정도면 한국이 싸다 정도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된 거야. KB증권이 코스피 7,500을 뽑은 근거가 바로 여기 있어. PBR 2.0배를 적용한 수준이거든. 과대평가가 아니야. 아시아 평균으로 돌아오는 것일 뿐이야. 정가를 받겠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이 정가를 받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첫째, 상법 개정이야.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자사주를 소각하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수가 줄어들잖아. 피자 한 판에서 조각 2개를 없애면 남은 조각의 가치가 커지는 거야.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 자사주 소각을 작년 1년치에 87%까지 진행했어. 과거에는 자사주를 금고에 넣어두고 절대 안 태웠거든. 이 변화가 외국인들의 한국 증시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고 있어. 둘째, MSCI 선진국 편입이야. 편입되면 글로벌 패시브 자금 약 45조 원이 자동으로 유입돼. 지수에 들어가면 따라오는 돈이야. 동네 마트가 백화점에 입점하면 백화점 손님이 자동으로 유입되는 것처럼. 이건 한국 증시의 격 자체를 올려주는 거야. 셋째, 미 이란 종전 기대야. 모간 스탠리는 강세장 시나리오에서 코스피 7,500을 제시하면서 달성 시점은 올해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어. 전쟁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밸류에이션이 빠르게 확장될 수 있다는 거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한국 증시가 만년 할인 매장에서 벗어나 정가를 받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어. 이건 코스피의 가격표 자체가 바뀌는 구조적 전환이야.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신호를 다 봤어. 실적 엔진 792조, 머니무브 140조, 밸류에이션 정상화. 이 세 가지가 전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한국 증시 역사에 이 조합이 동시에 맞아떨어진 적이 없었어. 근데 여기서 아무도 안 알려주는 게 있어. 7,500을 공식적으로 전망하는 증권사들조차 내부적으로는 다른 숫자를 보고 있다는 거야.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에 공개된 코스피 7,500 전망과 내부에서 보는 숫자에는 차이가 있다. 전망치를 정확히 맞춰야 할 때는 6,500을 말한다고 했거든.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결론부터 딱 잘라서 말할게. 6,500이냐 7,500이냐를 가르는 게 바로 오늘 내가 말한 이 세 가지 신호야. 증권사 내부에서 6,500을 말하는 이유는 이 신호들 중 하나가 꺼질 수 있다는 리스크를 반영한 거야. 만약 반도체 이익 상향이 멈추거나 외국인 매수가 다시 매도로 돌아서거나 상법 개정이 지연되면 그러면 6,500이 맞아. 근데 지금 현실은 어때? 삼성전자 1분기 57.2조로 어닝 서프라이즈, SK하이닉스 40조 전망, 외국인 4월부터 순매수 전환, 상법 개정 진행 중, 삼전 자사주 소각, 작년 1년치에 87% 달성. 지금 이 순간 세 가지 신호가 전부 켜져 있어. 그래서 7,500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이 세 가지 신호가 계속 살아있는지만 추적하면 돼. 신호가 켜져 있으면 7,500으로 간다. 하나라도 꺼지면 6,500에서 멈출 수 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야. 물론 맹목적인 낙관은 금물이야. 리스크도 객관적으로 봐야지. 첫째, 중동 상황 제약화. 블룸버그에 따르면 걸프 국가들은 이란 평화 합의에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 다음 주 휴전 만료가 변곡점이야. 연장되면 시장은 한 발 더 오르고 결렬되면 유가가 다시 $100를 넘기면서 코스피가 눌릴 수 있어. 둘째, 반도체 쏠림 리스크. IT, 산업재, 자동차가 코스피의 70% 이상이야. 반도체가 흔들리면 지수 전체가 흔들려. 이번 이란 전쟁 때 코스피가 전고점 6,347에서 5,042까지 20% 넘게 빠진 것도 이 쏠림 때문이야. 모간 스탠리가 기술주 쏠림은 양날의 검이라고 경고한 이유야. 셋째, 랠리의 체력.
LPL 파이낸셜에 따르면 S&P 500 거래량이 5거래일 연속 연초 이후 평균치를 밑돌고 있어 최근 상승이 신규 자금보다 숏 커버링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분석이거든. 한국도 이 상승이 진짜 돈인지 기술적 반등인지 구분해야 해. 넷째, IMF가 글로벌 성장률을 3.1%로 낮췄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개방되지 않으면 에너지 가격 부담이 한국 수출 기업 이익을 갉아먹을 수 있어. 5월 초가 이 부분의 분기점이야. 자, 리스크까지 다 짚어봤는데 결국 이 판의 큰 그림은 뭘까? KB증권의 분석이 본질을 관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사의 법인세 규모가 전년 대비 12배 증가한 141조 원으로 추정된다. 내년에는 203조 원이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반도체 이익이 단순히 기업 이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141조 세금이 정부로 가면 빚을 갚을 수 있고 빚을 갚으면 금리가 안정되고 금리가 안정되면 돈이 다시 주식으로 들어와. 반도체 이익, 법인세, 국채 상환, 금리 안정, 주식시장 선순환. 이 고리가 한국 역사상 처음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야. 지난번 영상에서 전쟁은 끝나지만 구조적 변화는 계속 작동하는 연구 엔진이라고 했잖아. 딱 그거야. 전쟁이 끝나든 말든 실적 엔진 플러스 머니무브 플러스 밸류에이션 혁명. 이 세 개의 엔진은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어. 전쟁은 이 엔진의 속도를 잠깐 늦출 수 있을 뿐 끌 수는 없어. 한국 증시가 과거 10년 넘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갇혀 있었잖아. 같은 이익을 내도 일본이나 대만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지. 근데 지금 그 판이 깨지고 있어. 이익 폭발, 플러스 상법 개정, 플러스 MSCI 편입, 플러스 머니무브.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한국 증시의 가격표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야. 만년 할인 매장에서 벗어나 정가를 받는 시장으로 전환되는 중이야. 정리할게. 코스피 7,500의 엔진은 세 가지야. 첫째, 실적. 코스피 영업이익 792조, 내년 1,044조. 27년 전망이 26년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어. 이 엔진이 가속 중이야. 둘째, 돈. 개인 140조 유입, 외국인 매수 전환, WGBI 60에서 90조. 세 줄기 돈이 동시에 한국으로 흘러오고 있어. 셋째, 가격표. PBR 1.4배에서 2.0배로. 상법 개정, MSCI 편입, 자사주 소각이 한국 증시의 격을 올리고 있어. 지금 이 세 가지 신호가 전부 켜져 있어. 그래서 7,500이야. 증권사 내부의 6,500은 이 신호가 꺼질 때의 시나리오야. 신호가 살아있는 한 7,500은 시간 문제라는 거 꼭 기억해줘.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지금 투자하면서 제일 궁금한 것들 있어? 지금 바로 댓글에 적어줘. 경제사냥꾼이 직접 하나하나 댓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밤새서라도 데이터 검증하고 분석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경제사냥꾼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경제사냥꾼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되자.